안녕하세요. 저는 금융 쪽 공공기관에 다니고 있는 30대 초반 서울 사는 미혼 여성이에요. 제 친구들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얘기를 익명의 힘을 빌어서 한번 해볼까 해요. 가슴에 묻혀있던 이 황당한 이야기를 꺼내 훌훌 털어버리고 전부 잊고 싶네요. 저는 소개팅으로 만나 9개월 정도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저도 공공기관 정직원이라 월급이 대기업만큼은 아니어도 정년 보장되어 안정적이고 복지 좋은 직장을 갖고 있었고, 전 남친 역시 공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월급은 비슷비슷했지만 남친은 대학 다니며 군대도 다녀오고 휴학도 꽤 오래 했던 터라 취직을 늦게 한 편이었죠. 그래서 모은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나 남친이나 둘 다 본가가 지방인데 남친은 집에서 아무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반면 저는 첫 상경했을 때 아빠가 힘들게 이사 다니지 말라고 처음부터 작은 오피스텔을 하나 매매해 주셨어요. 그때 당시 1억 1,000만 원 정도였는데 동네 호재로 집값이 미친 듯이 올라서 4년 정도 지나니 거의 2억이 되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저도 직장 다니며 돈 허투루 쓰지 않고 쭉 모은 돈이 거의 8천 정도 있었어요. 오피스텔 팔고 모은 돈까지 합쳐서 20평 초반대 아파트를 하나 매매했어요. 그 아파트는 현재 6억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 자산은 현재 시세 6억짜리 자가 아파트 한 채와 신형 그랜저 한 대, 그리고 현금 5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제 또래치고는 많은 편이죠. 쓰다 보니 제 자랑을 한 것 같네요. 전 남친과의 스펙 비교를 하려고 쓴 것이니 너무 개의치 말아주세요. 아무튼 저는 이 정도 갖고 있었고, 전 남친은 모은 돈도 없고 자차도 없었으며 집도 월세였어요. 그래도 공사 다니는 남자라면 꽤 좋은 신랑감은 맞죠. 사실 처음부터 조건을 따져 전 남친을 만난 건 아니었는데 우연히 나간 소개팅에서 너무 잘 맞아 사귀게 된 거였죠. 많은 커플들이 그렇듯이 그렇게 사랑에 빠져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게 된 거고요.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아 남친이 대뜸 결혼하자고 하더군요. 사실은 그 전에 4년간 사귀었던 전 남친이 저와 헤어지고 바로 다른 여자와 결혼하더라고요. 자극받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꼭 그것 때문은 아니었지만 모르겠어요. 워낙 자상했고 직장도 공사 다니니 신랑감으로 부족함은 없었죠. 제가 모아둔 자산이 쥐뿔만큼 더 많긴 했지만 그것 정도는 별로 신경 쓰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바로 결혼을 전제로 만났고 반년쯤 되어 양가에 인사도 드렸습니다. 저희 집은 참고로 엄마가 안 계세요. 제가 어릴 때 이혼하셨고 엄마는 바로 일본으로 공부하러 가셨다고 들었어요. 저한테 연락도 없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엄마에 대한 갈증이 없었습니다. 아빠가 저를 너무나 많이 사랑해 주셨거든요. 아빠는 당시 연봉이 꽤 높은 무역회사에 다니고 계셨고 저희 집은 서울에 있었는데 엄마가 없다는 이유로 10살 때 학교에서 놀림과 따돌림을 받았어요. 그때 사실을 알게 된 아빠가 학교로 찾아와 저를 놀린 남자애들 앞에서 소리를 질러가며 혼을 내셨고 교무실과 교장실에 쳐들어가 그야말로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바로 회사를 관두고 저를 데리고 어느 시골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곳에서 아빠는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양봉업을 시작하셨고 생각보다 잘 되어 그 이듬해부터는 아빠가 전 회사에서 받으셨던 연봉만큼 벌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그 다음부터는 일꾼도 늘리고 벌통도 늘려가며 큰 사업 수준으로 번창하셨고요. 저는 시골에서 뛰어놀며 상처를 치유했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 행복한 학교 생활을 했어요. 그게 바로 아빠가 원하던 제 모습이었던 거죠. 아빠는 저를 위해 회사까지 관두셨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저를 위해 헌신하셨어요. 삼시세끼 도시락까지 아빠가 정성껏 차려주셨고 제 옷과 교복에서는 항상 향기가 났습니다.
제가 학교 갔다 들어오면 아빠는 버선발로 달려와 저를 안아주셨고 바로 제가 신고 온 신발을 탁탁 털고 쓱쓱 닦아 마루에서 제일 양지 바른 곳에 고이 두시던 장면이 기억납니다. 저는 그렇게 아빠의 사랑을 듬뿍 먹으며 부족함 없이 자랐고요. 저를 항상 응원해 주신 덕분에 공부도 잘해서 꽤 알아주는 대학에 합격도 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곳에 취직하게 된 거고요. 저는 저희 아빠를 정말 존경하고 많이 사랑합니다. 쓰다 보니 아빠에 대한 감정이 북받쳐 길게 쓰게 됐네요. 아무튼 저희 집은 그렇고요. 남친네 집은 양가 부모님 다 계셨고 남친 아버님은 오래전 허리를 다쳐 일을 못하신 지 20년이 넘으셨다고 합니다. 다행히 남친 어머니께서 보험 일을 하고 계셨고 꽤 많이 버셨다고 해요. 그래서 어머님의 능력으로 집도 넓혀가며 지금 30평대 신축 아파트에 살고 계셨고요. 얘기 들었을 때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남친 집에 인사 갔을 때 어머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많이 스스로 자긍심이 높아 보이셨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아들 공부도 못 시켰고 이 집도 절대 이사 못 왔을 거야. 내가 그 정도 벌어서 다행이었지. 아무튼 여자도 벌어야 한다. 나는 그래서 우리 아들 신부감을 꼭 맞벌이하는 조건이었으면 좋겠어. 네, 저도 요즘은 맞벌이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돈도 돈이지만 여자고 남자고 다들 똑같이 공부해서 사회 나왔는데 아깝기도 하잖아요. 여자고 남자고 다들 똑같진 않지. 여자가 일은 하지만 집안일도 책임지긴 해야 하는 거야. 나는 뼈 빠지게 일을 하면서도 우리 집 어질러지는 건 못 보겠더라고. 냉장고도 내가 칼같이 관리하고 우리 가족 밥도 내가 다 해먹였어. 어머님이 저 들으라는 듯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좀 당황스러워서 제가 네, 아버님 거동이 조금 불편하시기도 하니까 라고 말을 하니까 남친 어머님이 버럭 화를 내시며 아무리 그래도 여자가 남편 옷도 책임져야 하고 빨리 집에 들어와서 저녁도 차려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그건 불변의 진리라면서. 그 말씀하시는데 남친 아버님도 맞다, 맞아 하면서 맞장구를 치시더군요. 듣기 불편하더라고요. 결혼하게 되면 잔소리 엄청 치실 것 같다는 느낌에 불안하기도 했고요. 이게 그 말로만 듣던 시짜짓인가 싶더군요. 그날 저는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고 자연스레 남친이랑도 싸우게 됐어요. 남친은 그냥 나이 많은 어르신이 하는 말이니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하며 저를 설득했죠. 아니, 내가 자기한테 집안일 다 넘길 사람이야? 결혼하면 당연히 집안일도 분배해서 하지. 그건 그렇지만 어머님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 듣는 내 입장은 어떻겠어? 당연히 기분 나쁘지. 존중받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들고. 자기는 우리 집 왔을 때 이런 감정 느껴본 적 없잖아. 맞아. 자기 말이 다 맞아. 내가 집에 가서 엄마랑 다시 깊게 얘기를 좀 해볼게. 내가 장가 간다고 하니 괜히 서운해서 그러는 걸 수도 있고. 그렇게 저희는 며칠 냉전을 가졌고 남친은 저를 달래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하더군요. 남친이 애쓰는 모습 보니까 마음이 풀리기도 했고 그때는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이 잘 와닿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남친 부모님이야 어차피 따로 살 거고 내가 살붙이며 살아야 하는 사람은 남친인데 남친 부모님이 그렇게 중요한 영향이 있을까 싶더군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결혼을 감행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 아빠는 제가 남친 집에서 들은 이야기 때문에 결혼을 탐탁지 않아 하셨어요. 남친에게 불같이 화를 내시며 그럼 내 딸이 일도 하는데 집에 와서도 집안일 다 하고 살아야 하냐며 당신이 딸을 얼마나 공주처럼 키워왔는데 그렇게 애써 키운 딸을 남의 집 아들 뒷바라지나 하라고 보내야 하냐며 싫다고 하셨습니다. 남친은 그래서 저희 아버지 앞에서도 무릎 꿇어가며 설득했고 저도 아빠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잘 살겠다고 약속하며 아빠에게 결혼하겠다고 했네요. 아빠는 제가 결혼하겠다고 하니 더 반대하실 수는 없으셨는지 그냥 알겠다고 하셨어요. 아빠는 제가 하겠다는 건 뭐든지 허락해 주셨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참 후회되고 마음 아파요.
아무튼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예식장이며 스드메며 신혼여행지 정하는 것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어요. 남친이나 저나 성향이 좀 맞아서 남들 결혼 준비하며 많이 싸운다던데 저희는 잡음이 없었습니다. 양가에서도 예물 예단 생략하고 전부 저희가 알아서 하라고 하셨기에 저희는 부담 없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분 좋게 준비를 해갔어요. 신혼집은 일단 제 명의 아파트에서 살기로 했고 차근차근 늘려갈 생각이었어요. 큼지막한 것들은 계약금 내서 예약했고 그렇게 결혼 날짜도 6개월 정도 남긴 시점이었죠. 상견례를 조금 일찍 하자는 예비 시어머니의 말씀에 부랴부랴 급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상견례. 저희가 서울에 살고 있기에 양가 부모님들도 다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에서 상견례를 치르게 되었어요. 강남에 아주 프라이빗하고 고급스러운 한정식을 예약했고 남친 부모님과 남친 그리고 저와 저희 아버지 이렇게 5명이 참석하게 되었어요. 예비 시아버지는 워낙 말씀이 없으셨고 그냥 웃기만 하셨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말씀이 진짜 많으셨고요. 저희 아버지도 아는 사람들 앞에선 수다쟁이라고 불릴 정도로 말씀이 많은 편인데 그날따라 말씀을 아끼시더군요. 예비 시어머니가 웃으며 물꼬를 트셨습니다. 아유, 혼자 키우셨다면서요? 정말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대단하시네요. 내 딸인데 당연히 내가 잘 키워야죠. 고생 하나도 안 했습니다. 아빠가 웃으면서 화답하자 예비 시모가 웃음기를 조금 거두며 말하시더군요. 그런데 어쩌나 엄마가 없어서 뭘 배우지를 못했겠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뭘 배우지를 못했겠다뇨? 아니, 이제 결혼하면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집안일 자잘한 것들 다 정리해야 할 텐데 보고 배운 게 없어서 뭐 요즘 여자애들이 다 그렇다고는 하지만요. 하시며 예비 시모가 깔깔 웃으시더군요. 솔직히 말해서 초반부터 기싸움 거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저를 후려치시려고 한 모양이더라고요. 아빠가 기분 상해하신 게 느껴졌고 귀까지 빨개지셨어요. 그거 보니 저도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 했어요. 여자만 집안일 하는 시대는 끝난 것 같은데요. 저도 일하는 사람인데 당연히 진수 씨랑 같이 해야죠. 그게 현명한 결혼 생활 아닐까요? 잡음도 안 생기고. 무슨 말이니? 그래도 여자가 하는 거랑 남자가 하는 거랑은 달라. 여자 손끝이 야무져야 집안이 잘 돌아가지. 엄마 없는 집은 다 티가 나기 마련. 아이고 그구. 예비 시모가 무심코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입을 막으며 말을 줄이시더라고요. 저희 아빠는 헛기침을 한번 하셨지만 화는 내지 않으시고 부드럽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아무래도 애비 손끝이 투박해서 야무지진 못했겠죠. 사람마다 부족한 면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딸 공주처럼 잘 해입히고 잘 먹이고 남부럽지 않게 키웠습니다. 자취할 때 보니 집안도 깨끗하던데요. 안 가르쳐도 현명하게 잘 해낼 겁니다. 모름지기 부부는 이제 하나인데 둘이서 잘 맞춰 나가겠죠. 아무리 그래도 여자는 여자입니다. 나도 우리 집 먹여 살리면서 내가 다 했어요. 여자가 그래야 합니다. 코피 쏟아가면서도 남편 밥 먹은 거 설거지하고 남편 와이셔츠 다려가면서 사는 게 여자의 일생이지요. 사부인, 말씀이 좀... 같이 일하는데 어찌 우리 딸만 집안일을 합니까? 나는 그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겠죠. 따님이 하자가 있다고 왜 먼저 말을 못하십니까? 뭐라고요? 하자? 예비 시모의 말에 아빠가 버럭 화를 내셨고 순식간에 상견례장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빠는 울그락불그락 성을 참지 못하셨고 남친이 예비 시모를 말리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엄마, 왜 그러세요? 말씀을 좀 가려하세요. 이보시오, 내 딸이 하자가 있다니 엄마 없이 자란 게 그렇게 큰 흠입니까? 왜 흠이 아니에요. 뭐 좋은 직장 다니고 집도 있는 건 알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딸이 엄마한테 좀 배워서 시집을 와야지. 그래야 시어머니 사랑도 받고 살지 않겠어요? 말은 끝까지 들어보셔야지. 따님이 조금 부족하지만 내가 그래도 사랑으로 잘 가르치고 감싸 안겠다. 이 말 하려고 한 거예요. 성격이 조금 급하시네. 예비 시모가 비아냥거리듯 말했고 아빠는 시어머니 사랑이라는 말에 조금 움찔하신 듯 했습니다. 정말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더군요. 결혼이고 뭐고 아빠 마음에 상처까지 내면서 하고 싶진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비 시모가 이렇게까지 무례한 줄도 몰랐고요. 저는 저희 아빠가 저를 지키기 위해 아빠 인생 전부를 포기하신 것 잘 알고 있어요. 그 사랑 온전히 받고 자랐고 그 힘으로 세상에 당당히 나왔어요. 제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도 많지만 그건 엄마가 없어서라고 생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어머, 어른이 하는 말에 무슨 말대꾸가. 아닌 것엔 아니라고 말하라고 배웠습니다. 우리 아빠한테요. 제가 차분하게 말하자 예비 시모가 눈을 부라리며 저에게 삿대질하며 소리 지르더군요. 어린애가 말대꾸 따박따박 하는 걸 보니 엄마 없이 자란 티가 난다면서요. 그때 아빠가 벌떡 일어나셔서 예비 시모의 손가락을 탁 잡아 내리셨습니다. 지금 누구한테 삿대질입니까? 내가 우리 딸이 좋다고 하니 참았는데 이건 뭐 해도 안 되겠네요. 이런 집에 시집 보내서 우리 딸 마음에 상처 내기 싫습니다. 결혼 다시 생각해보죠. 아빠가 말씀하시자 예비 시모가 당황해 하시더니 피식 웃으시더군요. 그런데 손이 왜 이래요? 문둥병인가? 시골에서 뭔 벌을 친다더니 문둥병 걸려서 요양 간 건 아니고요? 아무튼 진정 좀 하고 들어보세요. 둘이 현명하게 잘 살길 바라는 마음에서 내가 하는 말이니 내가 하는 말 틀린 적이 없어요. 내가 우리 집 먹여 살린 것도 좀 보세요. 내 말 들어서 안 된 적 없습니다. 예비 시모의 입에서 문둥병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언성을 높여 예비 시모에게 따졌습니다. 문둥병이라고요? 어머님, 지금 우리 아버지 손보고 문둥병이라고 하셨어요? 그래, 이게 다 뭐야? 곰보도 아니고 식장에서 하객들이랑 악수해야 하는데 사람들도 보고 놀라겠다. 내가 뭐 틀린 말 했니? 너나 너희 아버지나 왜 이렇게 자격지심들이 있어? 그냥 부족한 건 인정하면 되는 거 가지고 우리가 잘 헤아려 준대잖아. 대체 왜 이렇게 저희 집을 후려치지 못해 안달이세요? 저 진수 씨보다 좋은 대학 나왔고 진수 씨보다 돈 많이 모아서 집도 있고 차도 있어요. 우리 아빠한테 사랑 듬뿍 받고 자랐고 배울 거 다 배우고 독립했는데 제가 뭐가 모자라서 상견례에서 어머님께 이런 말을 들어야 하나요? 어머님 대단하신 건 알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저희 집 무시하셔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참지 않고 말하자 남친이 불편해하며 저를 말리더군요. 자기 엄마한테 그만하라고요. 그거 보니 더 어이가 없더라고요. 누가 누굴 말려야 하는데요. 너나 너희 아버지나 참 닮았네. 내 얘기를 끝까지 좀 들어보고 판단을 해야지. 네 아빠 문둥병이라고 놀리는 거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랑은 좀 다르면은 결혼한 상대 집안한테 양해를 구해야 한다는 걸 말해주는 거다. 네가 어려서 모르는구나. 양해요? 양봉업 하느라 벌에 좀 쏘였는데 그게 왜요? 아빠가 켈로이드 피부셔서 흉터가 좀 남긴 하는데 그것도 결혼할 상대 부모님께 양해를 구해야 하나요? 그래, 뭐 양봉업 하신다는 말씀은 들었다만 몇 통이나 있으시길래 손이 이렇게... 산 하나가 저희 아빠 거고요. 몇백 통 있으세요. 직원도 많으시고요. 왜요? 이것도 양해를 구해야 했었나요? 제 말에 예비 시모가 깜짝 놀라며 남친 옆구리를 찌르시더군요. 그냥 텃밭 일구면서 벌통 서너 개 있는 줄 알았는데? 진수 씨가 말을 제대로 전달을 못했나 봐요. 큰 산 하나 있으시고요. 양봉업 하셔서 1년에 2, 3억 버신 지 10수년은 되셨어요. 제가 말하자 예비 시모가 조금 당황하더니 물을 한 잔 들이키더군요. 그러더니 문둥병 같다던 아빠의 손을 덥석 잡으며 힘드시겠다며 안쓰러운 표정을 짓는 거 있죠. 바로 태세 전환하시더군요. 어찌나 그렇게 뻔뻔한지
황당해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말씀을 하시죠. 나는 우리 아들이 엄마도 없는 가난한 집 딸이랑 결혼한다는 줄 알았네. 우리 아들이 너무 순진해서 그런 것까지는 나한테 말을 안 했어요. 얼마나 순수해. 그쵸? 그러더니 헛기침을 하며 이어 말하더군요. 지금 신혼집을 따님 아파트에서 살다가 늘려간다던데 나는 20평은 둘이 살기 너무 작다고 생각해요. 뭐 지들끼리 좋으니 살겠다고는 하지만 거기서 애라도 덜컥 생기면 골치잖아요. 아이 키우려면 30평은 돼야 하는데. 친정아빠가 돈 잘 버니까 다행이네. 아파트 하나 해주실 수 있죠? 그 말에 제가 황당해서 웃어버렸습니다. 저희 아빠가 신혼집을요? 여자 쪽에서 30평대 아파트도 해다주고 일도 하고 퇴근하면 집안일도 하고 시부모님도 깍듯이 모시라는 말씀이네요? 아니 뭐 능력이 있으시다니까. 예비시모의 말을 딱 끊고 아빠가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빠의 눈빛을 읽었습니다. 지은아, 아빠가 집 해줄까? 30평대가 뭐야? 50평짜리도 해줄 수 있어. 네가 됐다고 해서 관둔 거지. 그 말에 예비시모가 눈을 반짝이며 침을 꿀꺽 삼키시더군요. 남친이랑 예비시부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고요. 그 모습을 보니 왜 이렇게 갑자기 현타가 오던지요. 정말 다 정 떨어지고 관두고 싶더라고요. 네, 아빠 해주세요. 대신 제가 제대로 된 남자 데리고 오면요. 그 말을 하고 저는 아빠의 상처 가득한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이런 집안, 이런 남자 말고요. 하며 제 짐을 챙겼어요. 남친에게 결혼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하고요. 제 말에 얼굴이 하얗게 질린 남친이 일어나 버벅거리며 저를 잡더라고요. 바로 뿌리쳤습니다. 호텔에서 내려오면서 제가 아빠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울면서 사과했어요. 저런 집안인 줄은 정말 몰랐다고 엉엉 울었더니 아빠가 이제라도 알아서 괜찮다면서 저를 달래주셨어요. 진짜 불효한 기분이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파혼했고요. 아빠는 제 마음이 상했을까봐 아침 저녁으로 저에게 전화를 하며 기분을 챙겨주셨어요. 저는 그냥 죄송한 마음뿐이었고요. 남친은 그날 이후로 본인 엄마도 엄청 미안해하고 있다며 제 마음을 돌리려고 잡더라고요. 그리고 왜 아빠가 그렇게 돈 많이 버시는 거 얘기 안 했냐며 화내더라고요. 어이가 없더군요. 본인도 본인 엄마가 보험 일 한다고만 말해줬지 얼마 버신다고는 정확히 얘기 안 했으면서 우리 아빠 소득을 제가 먼저 까야 하나요? 그거 말해줬으면 본인 엄마가 그렇게 나오진 않았을 거라며 저더러 너무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만큼 조건 없이 사랑했고 결혼 결정한 거였는데 남친 쪽 입장은 달랐나 봅니다. 저나 저희 아빠나 별 볼 일 없는 한부모 가정이니 기선제압하며 아들 편하게 살도록 길들이려고 했나 보더라고요. 아무튼 남친 혼자 화내다가 사과하기를 반복하며 울고불고 며칠을 그러다가 제가 연락을 아예 안 받자 어느 날은 제 집에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오려고 해서 제가 주거 침입죄로 경찰 신고를 했습니다. 그 바람에 경찰서에서 예비시모를 한 번 더 만났죠. 제가 선처 없이 빨간 줄 긋게 할 거라고 하니 어떻게 사람이 인정머리 없이 그러냐고 발광하듯 난리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파혼 관련한 위약금 그쪽에서 다 물면 그냥 없던 일 해주겠다고 하니 결혼 안 한다고 한 건 저희 쪽인데 왜 위약금을 우리 아들이 물어야 하냐고 난리치다가 그럼 깜빵 가라고 하니 조용히 꼬리 내리시더군요. 그렇게 합의한 일을 마지막으로 그 집과 전 남친과는 정말 완전히 끝났습니다. 진짜 버라이어티하죠? 창피해서 주변에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아찔하고 어이없는 파혼이네요. 저는 덕분에 그래도 많은 것을 배웠네요. 좋은 사람 만나는 눈을 더 키우고 더 행복하게 살도록 노력하는 중입니다. 아빠한테도 받은 만큼 갚아나가는 효녀가 될 거고요. 쓰다 보니 길어졌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